안녕하세요. 우정글씨입니다. 오늘은 공방 창업, 캘리그라피, 손글씨 공방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전에는 계속 프리로 일을 하다가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한 지는 이제 5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캘리그라피 공방, 손글씨 공방 운영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공방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손글씨 공방을 오픈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강의를 할 것인지 작품 판매를 할 것인지 그걸 먼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와 판매를 둘 다 같이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둘 다 잘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문 제작, 즉 고객이 원하는 글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고객과의 소통, 시안을 주고받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때 고객이 응답을 늦게 해주시거나 또는 글귀를 변경하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의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늦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승인이 나면 작품을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물론 처음 캘리그라피 공방을 오픈하셨을 때는 수강생도 많이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강의를 하면서 주문 판매를 동시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강생이 많아지고 외부 수업이 많아지면 온라인 작품 판매, 오프라인 작품 판매를 함께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위주 또는 판매 위주, 내가 주로 하고 싶은 걸 미리 정해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 판매는 제 공방에 진열되어 있는 거 또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작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주문 판매도 가끔씩 하고 있고요.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경험을 통해서 강의와 판매, 어떤 게 나에게 잘 맞는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강의만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판매를 위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판매만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강의를 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판매와 나는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고객분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성취감 때문에 판매의 매력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두를 하기가 힘들었지만 이건 개인 차이니까 두 가지 모두 하실 수 있으시면 모두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방 오픈 전 알아두면 좋은 것 두 번째, 경험하기. 자, 첫 번째, 만약 나는 주로 강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방은 덜컥 오픈을 했는데 강의를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 작품을 판매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판매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방을 오픈하시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먼저 해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캘리그라피 강의는 공방, 내 작업실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기업 특강, 문화재단, 복지관 등등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를 요청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 기관에 맞는 수업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 또는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강의를 들어보세요. 원데이 클래스도 좋고요. 정규 수업, 취미도 좋아요. 인강이나 관련 책, 유튜브 등 어떤 것이든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유명 작가님들의 원데이 클래스 일정이 나오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또는 손글씨를 알려준 선생님이 계시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다니신다거나 그렇게 다니시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이때 보조 강사 역할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를 들으라는 거는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수업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수업을 리드하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가 이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모의 강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귀로만 듣는 것보다 메모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말을 하고 직접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만약 나는 판매를 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를 하시기로 정하셨다면 자신의 작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하실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실 건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실 건지. 온라인에서 판매하실 경우에는요. 국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세금 납부,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가입 및 납부의 의무가 생기는데요.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매년 면허세를 납부해 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이런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연 매출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없어도 개인 판매자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인감, 통장 사본 등등 기본적으로 제출하시고 네이버에 가입 승인이 거쳐서 승인이 나는데 승인이 되면 그때 운영하시면 되세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프리마켓, 아트마켓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 작품의 반응을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공방 오픈 전 알아두면 좋은 것 세 번째, 준비하기입니다. 먼저 강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바로 커리큘럼인데요. 어떤 내용을,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수업은 보통 4주, 6주, 8주, 12주 등등 진행되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취미반, 심화반, 작품반, 수채 캘리그라피반, 자격증반, 강사반 등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외부 출강, 학교, 문화재단, 복지관, 기업 강의 등에 대한 커리큘럼도 다르게 정해야 되겠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작품과 잘할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를 쓴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요. 연습에 또 연습을 하셨다면,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자신감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해요.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다면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수업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 바로 캘리그라피 교재입니다. 캘리그라피 교재는 다른 사람의 글씨가 아닌 내 글씨와 그림으로 만들어 보세요. 성극기부터 단어 쓰기, 문장 쓰기, 작품 등등 교재 만들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교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만드실 때는 다양한 글씨체와 다양한 예시 작품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교재는 한 장씩 프린트 하시는 것보다 스프링 철로 만들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교재 만드실 때는 엑셀, 한글에 양식을 만들어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가까운 출력소에 가시면 흑백은 100원, 칼라는 300원, 제본 비용은 3,000원 내외 정도로 들고요. 만약에 많은 제본을 하시려면 제본기를 구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본기, 제본용 표지, 링, 제본 양에 따라서 링의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제본용 링의 종류도 다양해요. 교재 만들기를 책으로 만들기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원데이 클래스용 교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규 수업 교재로 채워나가면 교재 만들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오늘은 공방 창업, 캘리그라피 손글씨 공방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